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못한 노총각입니다. 사실 결혼은 전제로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놈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제 아이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그 후로 저에게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그 아이를 지우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여자만 보면 이가 갈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싱글 남자가 여자도 없고 딱히 하는 취미도 없다 보니 정말 일만 죽어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명도 바꾸고 좀 더 큰 곳으로 이전도 하였고 지방에 공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제품에서 불량률이 증가하고 실패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을 몇 개를 서울 사무실로 올려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무래도 원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방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는 오랫동안 일했던 공장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역시나 원자재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원자재 시험을 의뢰 및 검사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불순물의 함유량도 높았고 변형도 쉽게 일어났습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그 얼굴입니다. 바로 전 여친과 바람나서 살림을 차린 그놈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프로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지 그렇게 안 되더군요. 더 다그치고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놈도 예상과 달리 더 팔팔 뛰는 저를 보면서 의아해 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량에 따른 실패 비용과 불량 원자재로 만든 전 재고를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양품의 원자재를 재입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보고 입고되는 자재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사용한 것이 문제라면서 보상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주는 제품의 성분표를 믿고 구입해서 사용하지.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도 되는 않는 성분을 일일이 전부 검사기관에 의뢰를 보내서 검사 결과서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게 맞답니다. 시장에서 고춧가루 살 때도 아줌마가 국산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서 음식을 만들지. 그러면 음식 만들기 전에 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를 해서 결과서를 받고 음식 만드냐고 다시 한번 돌려서 물어보니 그런다고 우기는 겁니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고소할 테니 법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알았다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놈은 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관련 자료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고소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원체 좁은 바닥이다 보니 원자재 가지고 장난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낯익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놈과 바람난 그년이었습니다. 땡땡업체 사모님께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빠서 내려갈 시간이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서울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성공했다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길래 바쁘니까 용건만 말하고 빨리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는데 정없이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하거나 할 말 없으면 나가라고 하였더니
연락처와 현재 묵고 있는 호텔방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고소 취하해주고 손실난 것은 조금만 줄여주면 시간을 두고 보상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쪽지는 뭐냐고 물었더니 눈치가 그렇게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며 외로울 때 술친구 및 그 이상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 다른 놈에게 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몸을 대가로 청탁을 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였더니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놈에게 전화해서 마누라 단속이나 잘하라고 하였더니 걱정 말고 부담 없이 즐기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쪽지가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꼭 고소 취하 및 보상을 떠나서 오래간만에 술이나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남편이 걱정 말고 너를 즐기라고까지 하는데 편하게 만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면 알아서 스스로 처한 현실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남편 말 신경 쓰지 말라며 보자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저만 다시 화가 났고 전화를 끊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적당히 술 기운이 오를 때쯤 현관문 벨소리가 들리길래 배달시킨 안주가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그년인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산다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인 줄 알았으면 절대 문 안 열어주었을 거라면서 나가라고 하였더니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술을 보면서 혼술하면 재미없다며 같이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똥고집을 가진 년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단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배달 온 안주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알아서 술잔이랑 이것저것 챙겨와서 앉아서 같이 마시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아 터치를 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터치를 하면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고 도구로서 대할 거라고 그랬는데도 바로 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난날에 복수를 하듯이 아주 거칠게 대해주었습니다. 엄청 놀란 듯이 당황해하였지만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밤새 격한 시간들은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길래 보내준다고 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다면 지난밤의 시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와 제 옆에 눕더군요. 그리고 다시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개인 핸드폰을 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며 조용히 폰을 끄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집에서 같이 계속 있었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다 하였고 중간중간 제가 원할 때마다 격렬한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은 지내고 그녀는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외롭고 생각날 때 언제든지 술친구 겸 파트너로 불려도 되냐고 묻는 말에 알았다는 씁쓸한 대답도 남기고 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놈에게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그년과 이야기 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렇게 몸으로 청탁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놈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었습니다. 고맙다며 다시 한번 찾아왔지만 다시는 이런 일로 오지 말라고 하고서는 돌려보냈습니다.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추억까지도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홧김에, 술김에, 복수심에 너무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주저리 긴 사연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41세 싱글남입니다. 이제는 싱글남이라고 하기보단 노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서부터는 배도 좀 나오고 흰머리도 많이 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장가가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4살 어린 남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몇 년 전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서 집에 데려와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해 가을에 동생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동생과 결혼한 재수 씨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일을 다니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날과 시간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에 애교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면 분가해서 살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생기고 오빠도 생긴다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엄마와 남자 형제들이 살았던 게 익숙해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난처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기에는 집도 좁고 언젠간 태어날 조카를 생각하면 제가 독립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 근처 아파트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동생이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지만 이사간 집이 어머니 집과 멀지도 않고 회사와 가까워서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동생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가끔씩 제 집으로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도 못 해본 제가 동생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알 리가 없기에 결국 답답해하다가 술 먹고 자고 가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라는 연을 맺고 사는 것인데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싸움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동생의 말을 흘려보내면서 술친구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재수 씨의 성격이 밝고 애교도 많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타입이라서 다소 까칠한 성격의 동생 때문에 오히려 재수 씨가 힘들어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찾아오면 며칠 후에는 집에만 있는 재수 씨를 불러서 맛있는 밥도 사주면서 재수 씨 이야기도 들어주고 비싸진 않지만 선물이나 옷도 한 벌씩 사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낮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동생과 재수 씨가 엄청나게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제가 와서 말려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무 시간이라 신경 쓰지 말고 제 집으로 가서 쉬고 계시라고 할 만도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고 결국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동생을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일단 싸움은 진정이 되었고 왜 싸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재수 씨를 말하지 말라면서 집을 뛰쳐나갔고 동생은 신경 쓰지 말라서 싸운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고 했더니 동생이 자기는 무정자증이라며 절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재수 씨를 추궁하였더니 다른 남자의 씨앗인 것을 인정했다면서 용서해 줄 테니 지우라고 하니까 절대 못 지운다며 꼭 낳을 거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싫다면서 애를 낳아서 같이 잘 키우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 씨는 남편이 애를 못 갖는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까지 자식 없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났고 어머니와 동생은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아서 기다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재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재수 씨의 입으로 그 사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줄 것처럼 강하게 저보고 가라며 소리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는 사랑하는 동생과 서로 닮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이를 못 갖게 되었다고 하였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아이에 대한 미련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의 이야기들을 쭉 듣던 중에 재수 씨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자식에 집착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인 동생과 상의를 해봤어야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제가 동생이었으면 이런 상황을 제안했다면 동의해 줄 수 있냐고 역으로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거나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임신을 도와주는 남자를 만나서 가임기에 몇 번 관계를 가졌고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손주를 기다리셨고 재수 씨 역시도 아기를 원했는데 동생은 가질 수 없고 결국에는 다른 남자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이혼하자고만 하니 속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의 씨앗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아주버님인 저한테 씨앗을 받았으면 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 이야기를 밖에 듣고 있었는지 동생이 들어오면서 차라리 형한테 씨앗을 받아서 임신을 하지 그랬냐면서 또다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도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는지 그럼 다 정리하고 와서 저한테 씨앗 받아서 임신해도 되냐고 동생한테 물었고 동생은 차라리 그렇게 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씨는 씩씩거리며 방에 들어가서 옷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정리를 하고 제 집에 들어가서 제 씨앗을 받아 임신할 때까지 같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차라리 그게 좋다면서 저보고 해줄 수 있지 라고 묻는데 저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흘려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한 후 어느 순간 재수 씨는 저희 집에 와 있고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재수 씨한테 며칠 쉬면서 마음도 진정하고 동생이랑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였더니 동생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저 말은 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합을 맞춰보자면서 씻고 나와서는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과 재수 씨에게 몇 번이고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여도 둘 다 진심이라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